절대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대 지수가 낙폭이 조금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0.3% 내외, 0.2에서 0.4% 양대 지수 하락인데요. 연말장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어떤 걸 제시해 주시겠어요? 가격 조정 구간 매수해야 할 기업가 가격, 쉼표 버려야 할 기업가 가격,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2307선, 2300포인트 선 부분까지 또 내려서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690선을 밑돌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렇게 지수 조정 구간에서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내용 들어볼게요. 네, 일단 차트에 선을 한번 그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한 2306선 정도 되는데요. 이 지수의 저점은 모르겠고요. 지금 제가 하단으로 좀 보고 있는 거는 2320선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선에서는 일정 현금화 의견을 좀 드렸었고, 뭐 중간에 한 2410이 중심이었고, 하단으로 이제 2320 정도 되는데, 여기서 뭐 2250을 갈지 2200을 갈지 어디서 터닝 포인트가 나올지는 저는 이제 알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306이라는 게 이 구간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이제 리스크가 얼마고, 내가 지금 공략을 한다면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얼마고, 위쪽으로 얼마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2308 정도 되면 한 1812조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럼 PBR 밸류가 한 0.9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0.9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시기냐면은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급락했던 최악을 기록했던 시점의 밸류거든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가 한 104조 정도 벌었었거든요. 12억 예산 법인이. 이 정도면은 싸다이 기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2308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뭐 2308이나 2320이나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꼬리를 저는 이제 모르는 건데, 여기서 지수에 대해서는 꼬리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종목에 대한 밸류는 우리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320 밑으로는 우리가 저점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종목에 대한 좀 우선순위는 좀 담을 수 있다. 조금 우선적으로 담아야 될 기업들과 가격대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굳이 안 사도 되는, 그죠? 오히려 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금리 5% 이길 수 있는 기업으로 갈아타야 되는 기업들, 차라리 그런 기업들로 갈아탔다가 좀 자신이 없다 싶으면은 아예 투매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1번 전략하고 2번 전략으로 그동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2308을 기준으로 좀 보면 시장보다 그 약한 기업들을 굳이 우리가 애매한 자리에서 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업들은 철저하게 싸게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저는 배터리 내에서도 좀 아주 투매 때만 좀 사야 되는 기업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기업이 이제 LNF 같은 기업이 되겠죠. 이 기업은 제가 한 22만 원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기업은 좀 따라가지 말고 좀 차라리 놓치더라도 투매 나올 때 좀 공략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 자리가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때 22만 원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7만 원대까지 최소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만약 17만 원까지 무너지게 되면 한 14만 원 정도, 이 자리가 전 급수라고 보거든요. 이 가격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공략을 한다면 리스크가 좀 최저인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우리가 과거에 첨보를 한 32만 원대,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7만 7천까지 기다렸다 사야 된다고. 그죠? 이 폭락 피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손절할 때 그래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이번에 LNF 같은 주식들을 좀 공략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주식들도 가격대를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극재 업체들 가운데서도
좀 서둘러서 사야 되는 기업들이 있고 좀 천천히 사야 되는 기업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설 투자와 관련된 좀 노이즈가 있거나 아니면은 과도한 이 거품이 있었던 기업들,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받는 업체들인데도 불구하고 수혜를 좀 오버해서 받았던 업체들은 좀 밸류 할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저는 얼마 정도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냐면 7만 원대 초반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중간에 반등 나오는 거는 뭐 그냥 다른 사람들 먹으라고 하고 리스크를 먼저 제거한 자리에서만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74,000원대가 오면은 좀 관심을 갖고 안 오면 좀 불리하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에코프로 BM이 2019년도 3월달에 기업 분할을 하면서 밸류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SK이노베이션에 10조 계약하면서 밸류가 확 높아졌었거든요. 그 프리미엄을 일정 부분 할인하셨을 때의 밸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그리고 같은 배터리 내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한 45만 6,500원인데 저는 48만 원까지는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8만 원 이하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담을 것이냐. 그죠? 이런 것만 좀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255기가와트시. 공장을 때려 부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생산 캐파를 때려 부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좀 앞으로 투자하는 게 좀 지연되거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때려 부수지 않는 한 최소한 250기가와트시는 확보가 되어 있으니 이 정도 이하에서는 우리가 좀 싸게 샀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도 이제 1번 관점이 아니라 2번 관점인 거죠. 제가 1번 전략, 2번 전략 제시하고 있잖아요. 1번 전략은 금리 5%를 이기는 좋은 기업을 좀 싸게 사는, 적당한 가격에 사는 전략이고 2번 전략은 유동성 축소니까 금리 5%를 못 이기면 싸게 사지 말고 아주 싸게 사자. 아파트를 치게 되면 금매에 나올 때만 사는 거죠. 금매. 시세 가격보다 조금 낮았을 때 안 사는 거고 금매 나올 때. 금매 나와야지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돼야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전세를 주면서 원금을 회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금리 5%를 못 이기는 기업들은 다른 사람들이 실수할 때 사자라는 게 이제 제 관점이에요. 그래서 현대차는 지난번에 한 20만 원대, 이때부터 여러분들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는 가격대가 한 13만 원대, 11만 원대인데 그 자리가 오면 하는 거고 안 오면 이제 못 하는 거죠. 그죠? 다른 거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기아 같은 경우도 한 8만 5천 원대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기다리자고 했던 가격이 한 4만 7천 오면 하는 거고 안 오면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제 관점이 달라지려면 기아 자동차가 7만 1천 원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7만 1천 원을 회복해야 세태기 때의 밸류를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니까 요거를 우리가 좀 가격으로 좀 짚어서 전략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기업인데도 우선순위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터리 감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간 회의적인 삼성전자, 이로 인한 SK 하이닉스, 약세 흐름이 당분간 좀 진행될 거라 보고 있는데 8만 5천 원 꼬리는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터닝 포인트가 좀 늦을 것 같다. 소비자와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한솔 케미칼이나 지난번에 이제 솔브레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동진 세미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저는 소재 쪽이 조금 더 이번 구간에 공략하기 유리하다. 그래서 좀 대형주들보다는 차라리 소재 쪽에서 공략하시는 게 같은 기간 대비 훨씬 더 기회비용이 좀 낮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에서는 레오케임 바이오가 지난주에 암젠한테 대규모 기술 이전 좀 하면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 암젠이라는 기업은 시가총액이 한 150조에서 한 170조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그 암젠 하면은 주로 이제 엠브레 같은 경우 생각하면 되죠. 뭐 희귀질환 치료제가 이제 주력인데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이런 쪽으로 이제 유명한 회사이죠. 이런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자기들의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었던 사이즈가 작으니까 희귀질환 좀 작으니까 이제 좀 넓히고 싶은 거거든요. 네, 이 사이즈를 좀 넓히고 싶어서 관련된 플랫폼 업체들 찾았던 가운데서 이제 뭐 레오케임 바이오 업체들 이 업체한테 좀 도움을 좀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 기술을 좀 가져오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ADC 이게 요번에 또 한번 기술 이전이 좀 되면서 이 레오케임 바이오가 좀 두각을 나타나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걸 좀 늘리냐면 우리가 그 전성기 때 74,900원까지 갔다가 한 반토막 좀 더 낮던 주식들이 있어요. 한 75,000원 정도에서 반토막이 한 35,000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에이티팡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한 15만 원 정도 되면 한 반토막이면 한 7만 5천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전성기였던 주식들 가운데서 반토막 정도 수준 되는 기업들 가운데 터닝이 나오는데 반대로 이제 10분의 1 토막 난 다음에 아예 못 살아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셀리드 같은 경우가 10분의 1 토막이 났고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또 10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에서 회복을 못 해주고 있고 신풍제약도 10분의 1 토막 난 상태에서 지금 사실상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제약에서 코로나 때 전성기였는데 10분의 1 토막 난 주식들은 이번에 제외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최소한 반토막 난 주식들 가운데서 펀더멘탈 갖춘 기업들 쪽으로 점점 좀 자금들이 좀 집중되는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번 바이오제약을 좀 보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또 다른 투자 포인트들이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 삼총사 이외에 오늘 말씀드렸던 이 부분 좀 참고해서 전략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격 조정 때 매수를 해야 할 기업과 버려야 할 기업에 대해서 분류를 해주셨습니다. 매수 관점에서 볼만한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서 반토막 난 종목 중 펀더멘털 괜찮은 쪽, 그리고 소재, IT 소재 쪽에 대한 관심, 동진 세미켄,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등을 꼽아서 말씀해 주셨고요. 배터리 쪽에서도 또 바이오 쪽에서도 버려야 할 종목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거래일째 양대시장 기관의 매수 들어오면서 배당을 노리는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은 크게 아직까지는 눈에 띄진 않습니다. 매도 규모 개인 쪽에서 크지 않고요. 개장 상황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